여러분,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물을 잘못 마시면 오히려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보고를 보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나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이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금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전이 좋다, 저녁은 안 된다, 체질마다 다르다, 공복에만 효과가 있다, 여름엔 더 마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탈환의 보로치료만에서 이 질문들 사실 다 같은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 바로 항상성이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더 이상 시간표 외우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공복에 마셔야 좋은가요? 다른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 7시까지 꼭 마셔야 한대요. 9시 넘으면 의미가 없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드시는 것 좋은 습관 맞습니다. 밤사이에 우리가 호흡하고 잠자면서 땀도 조금씩 흘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약간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들어가면 부족했던 체액을 바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못 드셨다고 그날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24시간 내내 체액 농도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 안에 아주 똑똑한 관리인이 하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인이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체액의 농도를 체크하고 있어요. 소금이 좀 부족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다시 흡수하고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마시든 11시에 마시든 오후에 마시든 들어오는 소금물은 같은 원리로 흡수됩니다. 시간표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몸에 더 안 좋습니다. 본인 일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추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다 똑같이 마셔도 되나요? 더위를 잘 타는 사람,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마른 분, 조금 통통하신 분, 다 다르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과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이라면 항상성 원리는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인 기억하시죠? 이 관리인이 모든 분의 몸속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 농도 0.9%. 이건 마른 분이든 통통하신 분이든 더위를 잘 타시는 분이든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이든 모든 분이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농도입니다. 물론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음식 취향도 다르고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체액 농도를 0.9%로 유지하는 원리 자체는 모든 분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체질이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분류표 만드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마셨을 때 갈증이 풀리고 몸이 편하면 그게 본인에게 맞는 양이고 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뇨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뇨제 중에서도 티아지드 계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수분보다 나트륨을 더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혈액 속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특히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식후에는 흡수가 안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식전이든 식사 중이든 식후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식 밥상에는 반드시 밥과 국이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수십 년 동안 밥 먹으면서 국물을 같이 드셨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그 국물이 뭡니까? 간이 맞는 소금물이거든요. 우리 전통 식문화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빈 위장에 들어가야 흡수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위가 비어 있으면 위장 통과 속도는 좀 빠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 몸 전체의 체액 농도를 결정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인이 어차피 조절을 해주거든요. 오히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소금물이든 맹물이든 마찬가지예요. 대형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수분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한 번에 200ml 종이컵 1컵 정도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나눠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한 잔,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시기 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저녁 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이 좀 짜서 갈증이 날 때 있으시죠? 그때는 그냥 맹물 드셔도 됩니다. 음식으로 소금이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이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호에 자연스럽게 따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마셔야 되나요? 겨울에는 갈증이 덜한데 그래도 1.5리터를 채워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실용적인 질문이에요. 먼저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일정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호흡하고 땀 흘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매일 빠져나가는 양이 있거든요. 체중 1kg당 약 33cc 정도의 여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을 제외하고 따로 마셔야 하는 양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사계절 기본입니다. 겨울이라고 덜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좀 덜 나실 수는 있는데 호흡하고 대소변으로 매일 빠져나가는 양은 사계절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세대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이 말라도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없다고 물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전문의들이 말씀하시기를 갈증을 느끼셨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질병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 한 달에만 탈수 때문에 병원을 찾은 분이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대분들의 비율이 특히 높았어요. 갈증 신호가 둔해져서 수분 보충 시기를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갈증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8번 정도 종이컵 1컵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름에는요, 땀을 더 많이 흘리시잖아요. 밭에 나가시거나 산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기본 양에 추가로 더 드시면 됩니다. 땀을 흘릴 때는 나트륨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나 야외 활동 후에 농도 맞춘 소금물을 한 잔 더 드시면 빠져나간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하루에 음료를 1500ml 미만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지방간 가능성이 2.3배 높았다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간 건강까지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좀 놀랐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 한 잔 한 잔이 간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정상 나트륨 농도는 혈액 1리터당 약 140mmol 정도인데 이것이 135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뇌세포에 물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뇌가 붓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정도지만 심해지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 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적당한 양을 적당한 농도로 나눠서 마시는 것. 한꺼번에 500ml 이상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요. 하루 총량도 3리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좀 더 드셔도 되지만 그때도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아침에 처음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 색깔을 한번 보세요. 맑은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딱 3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칼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장 안에서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을 드실 때 채소나 과일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시금치,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들이요. 소금물로 나트륨을 보충하면서 채소와 과일로 칼륨도 함께 챙기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있는 반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도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0.5에서 0.6%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5에서 6g 차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우리 눈물 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양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하루에 걸쳐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이건 한두 번 하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셔야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달쯤 되면 소화가 편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나머지 변수들, 정확한 시간대라든지 본인 체질이라든지 공복인지 식후인지 어떤 계절인지 이런 건 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줍니다. 매번 따지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 하나, 소금물은 아침이 좋지만 다른 시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둘, 체질이 달라도 항상성 원리는 같습니다. 분류표 만들지 마세요. 셋, 공복이든 식후든 흡수는 비슷합니다. 우리 한식 국물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넷, 기본 1.5리터에서 2리터,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조금 더 드시면 됩니다. 다섯,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세요.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소변 색깔로 매일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혈압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농도, 양, 꾸준함 이 세 가지를 맞추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몸이 알아서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금물 마시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저나트륨 혈증 주의사항은 반드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도, 양, 꾸준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냅시다.